자, 그러면 팥은 어디에, 어떻게, 왜 좋을까요? 대표적인 효능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붕어빵이 맛있는 겨울입니다. 고구마, 슈크림, 크림치즈 등 붕어빵 속에 들어가는 재료가 정말 다양한데요. 누가 뭐라 해도 붕어빵의 근본은 뭐다? 바로 팥이죠. 저 백교수도 팥붕을 정말 좋아한답니다. 붕어빵 위치 앱도 생기고 붕어빵을 소개하는 유튜브도 인기일 정도로 겨울철에 먹는 붕어빵은 놓칠 수 없는 별미이자 간식입니다. 팥죽으로도 많이 먹지만 여름에는 팥빙수, 겨울에는 붕어빵으로 먹게 되는 팥 이야기, 오늘 백교수가 다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팥을 이용한 음식 종류도 정말 많습니다. 외국에서는 팥을 레드빈이라고 부르는데 생소한 재료로 취급하고 잘 먹지 않았어요. 동아시아에서 집중 재배되기 때문이에요. 서양에서는 팥을 응용할 조리 방법이 거의 없었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서는 옛날 오래전부터 팥을 다양한 형태로 먹어왔고, 특히 일본에서는 화과자 단맛의 3대 필수 요소로 칡, 밤과 함께 팥을 사용했어요. 팥을 먹어보면 어떤 맛이 날까요? 방금 화과자 단맛의 3대 요소라고 말했으니 단맛이 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팥 본연의 맛은 신맛에 조금 더 가까워요. 팥이 달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가공했기 때문인 거죠. 팥은 콩과에 속하는데요. 일반적인 콩은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높아서 단백질 식품이라고 말하는데 팥은 그렇지가 않아요. 단백질과 지방이 낮은 대신에 탄수화물이 풍부하답니다. 실제로 팥죽이나 팥소 같은 음식을 만들다 보면 설탕 넣기 전에도 걸쭉해지거나 끈적해지는데 이게 바로 팥에 있는 탄수화물, 녹말 때문이에요. 팥은 시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떤 분들은 팥이 은은하고 미묘하게 단맛이 있다고도 하거든요. 탄수화물 때문일 수도 있지만 혀가 느낄 정도는 아니에요. 팥은 설탕과 잘 맞고 단맛을 확 도드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단맛을 더 잘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랍니다. 만약 팥만 먹었는데 단맛을 확 잘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절대 미각을 가지셨습니다. 그럼 팥은 어떻게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추천해드리는 방법 중 하나는 팥을 끓여 팥물을 마시는 방법입니다. 먹기에도 좋고 팥에 있는 수용성 성분이 물에 잘 우러나오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다이어트 할 때도 효과적이랍니다. 실제로 팥물 다이어트도 있죠. 머그컵 반 정도 되는 팥을 씻고 약 8시간 정도는 물에 불려주세요. 오늘 아침에 팥물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자기 전에 팥을 불려놓는 거죠. 다 불렸다면 쌀 씻듯이 팥을 잘 씻어주고 냄비에 넣고 끓이면 되는데요. 이때 물 2리터 정도면 괜찮습니다. 팥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바꾸고 3-40분 정도는 더 끓여준다고 생각하세요. 끓이다 보면 하얀 거품이 물 위에 생겨요. 하얀 거품은 사포닌이고 끓인 촛물에는 안토시아닌이 많거든요. 만약에 끓인 촛물을 마셨는데 떫은 맛이 심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끓인 촛물에 물을 조금 더 추가해 보시는 겁니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버리기보다는 물을 더 첨가해서라도 첫 물을 마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팥물에 설탕이나 소금 같은 첨가물은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끓인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신다고 생각해 주세요. 냉장 보관을 해도 최대 3일 내로는 다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식전 30분 전에 마셔도 좋고 조금 출출할 때 마셔도 좋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노력했는데 물 자체를 그냥 바로 마시기 힘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밥을 만들 때 팥물로 밥을 만들어 보세요. 은은한 팥 색깔도 나고 밥도 맛있답니다. 팥 자체를 그대로 먹겠다면 볶아서 먹는 것보다는 물에 삶아서 먹는 게 좋습니다. 팥물을 만들 때 팥이 남겠죠? 이걸 잘 보관했다가 해동해서 밥에 조금씩 넣어서 먹어볼 수도 있고요. 팥을 푹 삶고 갈아서 팥죽 같은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팥은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팥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보통 20에서 60g 정도까지는 먹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팥 보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팥은 절대 실온에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벌레가 심하게 꼬이니까 무조건 냉장 보관, 냉동 보관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팥은 어디에, 어떻게, 왜 좋을까요?
팥에는 이런 다양한 영양소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대표적인 효능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혈액과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팥물 만들 때 생기는 하얀 거품이 사포닌이라고 했죠? 사포닌은 피 속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칼륨이 많아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혈관 이완 작용을 해서 고혈압을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철분과 엽산이 많아서 빈혈을 예방하거나 낫게 해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피를 맑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두 번째로 항암 효과와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방금 말한 사포닌은 항암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도 많아서 암 발생과 증식을 막아주고 염증을 해결해서 노화를 방지해줍니다. 특히 검은 팥에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하답니다. 세 번째로 해독작용을 하고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팥은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이뇨 효과가 있습니다. 노폐물을 잘 배출할 수 있어서 해독작용 효과가 있는 거죠. 오래전부터 붓기를 빼는데도 민간요법으로 팥을 먹기도 했을 정도로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지방간을 개선할 수 있고 간 해독작용에 도움을 주기도 한답니다. 팥에는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100g에는 비타민 B1의 하루 섭취 권장량의 96%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활력을 높이고 피로물질이 쌓이지 않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피로회복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요즘 유난히 피로하다고 느끼거나 연말연시에 잦은 술 때문에 힘들다면 팥을 먹어보세요. 간을 해독하고 숙취도 줄이고 피로를 빨리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환자분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데요. 쌀보다 식이섬유가 2배 이상 들어있어서 팥에 든 탄수화물의 당질은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고 혈당도 서서히 오르기 때문입니다. 팥은 항염작용도 있어서 당뇨병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염증을 해결하는 데도 좋습니다. 이외에도 장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특히 이소플라본이 많은 검정팥은 탈모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랜 옛날에 팥을 삶은 물로 세수하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실제로 팥물로 세안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훌륭한 보습 효과를 보여서 꿀피부가 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좋은 팥이지만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팥에 있는 사포닌 성분은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팥을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혹시 사포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인삼입니다. 근데 인삼의 사포닌과 팥의 사포닌은 이성질체라서 약간은 다릅니다. 팥의 사포닌은 속을 안 좋게 만든다는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처럼 콩팥이 좋지 않은 분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만성 콩팥병이 심한 정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사선생님 진료를 보면서 팥을 먹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팥 자체가 잘 안 맞는 분도 있습니다. 팥 껍질을 제거해서 먹어보고 끓인 찬물도 피해봐도 팥을 먹어서 속이 불편하고 생목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팥이 본인 몸에 잘 안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만 먹거나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팥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동짓날에는 팥죽을 즐겨 먹었는데요. 팥의 붉은색이 귀신과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건강을 기원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번 동짓날에도 팥죽 드셨나요? 오늘 백 교수가 알려드린 정보로 건강하고 올바르게 팥 먹고 모두 건강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팥을 잘 먹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꼭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과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